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가 쓰는 말을 레고 블록처럼 하나하나 분해해 볼 수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오늘은 마치 언어 탐정처럼 우리말에 구성하는 가장 작은 의미의 조각, 바로 형태소에 대해서 같이 파헤쳐 볼 거예요. 자, 아주 재미있는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기 첫사랑하고 하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둘 다 분명히 하나의 단어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죠? 첫사랑은 첫하고 사랑으로 딱 쪼개도 각각의 의미가 살아있는데 하늘을 하랑 늘로 나누면 이게 무슨 뜻이죠? 원래 하늘이 가졌던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바로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형태소에 있습니다. 형태소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쪼개버리면 의미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정말 마지막 최소 단위인 거죠. 언어를 만드는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그 기본 블록 하나하나가 바로 형태소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순서예요. 먼저 형태소가 뭔지 기본 개념부터 잡고 그 다음엔 형태소를 나누는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까지 짚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장 하나를 같이 분석하면서 배운 내용을 확실하게 다져볼 겁니다. 자, 그럼 이 수많은 언어 블록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기준을 공개합니다. 바로 자립성이에요. 이름 그대로 혼자 설 수 있는가 이걸 따져보는 거죠. 이 자립성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형태소는 딱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책, 하늘처럼 혼자서도 당당하게 하나의 단어로 쓸 수 있는 애들, 바로 자립 형태소고요. 두 번째는 혼자서는 의미가 없고 꼭 다른 말에 찰싹 달라붙어야만 제 역할을 하는 애들, 그래서 이름도 의존 형태소입니다. 자, 책상을 이라는 말을 한번 쪼개볼까요? 여기서 책, 그리고 상, 둘 다 혼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말이죠? 네, 맞아요. 둘 다 자립 형태소입니다. 그런데 맨 뒤에 붙은 을은 어때요? 을 혼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책상이라는 말에 붙어서 무엇을 이라는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건 의존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좋아요. 첫 번째 기준 잘 따라왔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설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형태소가 어떤 종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나눠볼 거예요. 이번 기준은 이거예요. 이 형태소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늘이나 먹다처럼 머릿속에 어떤 대상이나 동작이 그려지는 그런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면 실질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조사, 이, 가나, 어미, 다처럼 어떤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해주는 역할만 한다면 이건 형식 형태소라고 불러요. 먹었다라는 단어를 보면 이 차이가 확 느껴져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은 음식을 입에 넣는다는 핵심적인, 실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이게 바로 실질 형태소입니다. 하지만 엇은 과거를 나타내는 기능, 다는 문장을 끝내는 기능만 하잖아요. 이건 문법적인 역할이죠. 그래서 이 둘은 형식 형태소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간단하죠? 자, 이제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처음 배울 때 조금 헷갈려 하는데 이것만 딱 이해하고 나면 형태소에 대한 모든 퍼즐이 딱 맞아떨어지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잠깐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인 뜻은 있는데 혼자서는 단어로 쓸 수 없다? 이 두 가지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게 가능할까요? 의미는 있는데 혼자는 못 쓴다. 그런 게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네 가지 종류를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대부분은 실질이면서 자립이거나 형식이면서 의존인 칸에 쏙쏙 들어가요. 그런데 저기 물음표가 있는 비어있는 칸이 하나 보이죠? 실질 형태소인데 의존 형태소인 칸. 저기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저 특별한 칸에 들어가는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이에요. 예를 들어 먹다의 먹, 예쁘다의 예쁘 같은 부분 말이죠. 먹다나 예쁘다는 분명 실질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죠. 그런데 우리가 먹이나 예쁘 이렇게 혼자 뚝 떼어서 쓰진 않죠. 반드시 뒤에 다, 고, 어서 같은 어미가 붙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쓸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가 되는 유일한 예외인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다 배웠어요. 그럼 우리가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서 실제 문장을 분석해보는 형성평가 시간입니다.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오늘의 분석 문장 나갑니다. 저 나무는 키가 크고 푸르다. 자, 이 문장을 우리 함께 형태소라는 가장 작은 단위로 잘게 한번 쪼개봅시다. 자, 딱 이 3단계 방법만 따라오면 돼요. 첫째, 문장을 형태소로 다 쪼개고, 둘째, 각각이 자립인지 의존인지 판단하고, 셋째, 실질인지 형식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한번 분류해 볼게요. 자,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씩 같이 살펴볼까요? 저 나무 키. 혼자 쓸 수 있고 실질적인 뜻도 있죠. 그러니까 자립, 실질 형태소. 조사는 가와 어미, 고, 다는 어때요? 꼭 붙어 써야 하고 문법적인 기능만 하니까 의존 형식 형태소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바로 여기 크다의 어간 크와 푸르다의 어간 푸르르를 보세요. 실질적인 뜻은 있지만 혼자 쓸 수 없으니까 우리가 배운 바로 그 특별한 예외, 의존 실질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완벽하죠? 자,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착착 정리해 봅시다. 첫째,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다. 둘째,
형태소는 자립성과 의미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셋째, 대부분 자립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고 모든 형식 형태소는 의존 형태소인데 딱 하나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었죠? 바로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얘네들만 유일하게 실질이면서 의존 형태소라는 점. 이것만 확실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말을 이루는 가장 작은 레고 블록을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눈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작은 블록들이 어떻게 조립되는지 보이기 시작하면 앞으로 아무리 복잡하고 긴 문장을 만나도 그 구조와 원리를 훨씬 더 깊이 있게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요.